천년의 세월 동안 만주 벌판의 차가운 흙 속에 잠들어 있던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찬란한 금빛 장신구와 마주치는 순간 정지했던 역사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벽화 속에서는 당당한 최고의 무사들과 화려한 여인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발해는 단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무덤 안의 유물들은 발해가 남긴 위대한 기록이자 우리의 뜨거운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두 공주의 무덤을 통해 발해의 진짜 얼굴을 대면하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사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발해 제국의 은밀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겠다는 발해인의 굳은 맹세가 유물마다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무덤 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온 발해의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1949년 중국 지린성 도나시 육정산에서 거대한 무덤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발해 제3대 문왕의 둘째 딸인 정혜공주의 무덤이 천년의 침묵을 깨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무덤 안에는 공주의 생애를 상세히 기록한 묘지석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묘지석에는 공주의 성격과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혜공주는 어려운 경전을 통달할 만큼 총명했으며 용모가 매우 단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능과 품격 덕분에 그녀는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 무덤의 발견이 역사적으로 더욱 놀라운 이유는 발해의 정체성을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무덤 천장은 고구려 특유의 건축 방식인 모주림 천장 양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모주림 천장 양식이란 천장의 모서리를 줄여가며 위로 쌓는 방식입니다. 한자어로는 말각조정 양식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요. 고구려 고분 벽화 속을 보면 이 독특한 천장을 볼 수 있습니다. 평평한 천장이 아니라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계단 모양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사각형 천장의 네 모서리에 커다란 돌을 비스듬히 얹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이었던 구멍이 어느새 팔각형으로 변합니다. 그 위에 또 똑같이 모서리를 줄여나가면 다시 사각형이 되죠. 이 과정을 반복하며 구멍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천장을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둥 없이도 넓고 높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천장의 무게를 주변 벽으로 분산시키는 아주 똑똑한 공법이죠.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천장은 하늘로 향하는 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무덤 주인의 영혼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죠. 이 양식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도 발견됩니다. 모주림 천장 양식을 사용했다는 것은 발해 지배층이 자신들의 뿌리가 고구려에 있음을 무덤 양식을 통해 명확히 증명한 것입니다. 결국 정혜공주의 무덤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당당한 제국이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발해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무덤 속에 그 의지를 새겨 넣었습니다. 묘지석의 글귀와 천장의 구조는 오늘날 우리에게 발해의 진짜 얼굴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혜공주의 무덤이 발견된 지 30여 년이 흐른 1980년 또 한 번 세상을 뒤흔든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의 무덤이 지린성 화룡시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효공주는 어릴 때부터 예법을 익혔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공손하여 황실의 모범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정효공주의 무덤은 앞서 발견된 언니의 무덤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덤 위에 탑을 쌓아 올린 전탑묘 형식은 당나라의 세련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는 고구려 고유의 온돌 구조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발해만의 독창적인 문화 융합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무덤 벽면을 가득 채운 12점의 화려한 벽화는 이 발견의 백미로 꼽힙니다. 벽화 속에는 무사, 내관, 악사 등 다양한 인물들이 생생한 색채와 섬세한 필치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문헌으로만 존재하던 바레인의 실제 외양과 복식을 보여주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 벽화는 우리에게 바레의 화려했던 일상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외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고구려의 뿌리를 지켜낸 바레인의 자부심이 그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효공주의 무덤을 통해 베일에 쌓여 있던 제국의 찬란한 진면목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효공주 무덤 벽화에 그려진 12명의 인물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악기를 든 악사와 무기를 든 호위무사, 그리고 정성껏 시중을 드는 시종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호위무사들이 허리에 찬 칼과 화살통의 형태는 고구려 무사들의 무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반면 시종들이 입은 둥근 깃의 단령은 당나라와 중앙아시아의 문화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한 국제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여인들의 세련된 화장법과 머리 모양 역시 당시 동북아시아의 최첨단 유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벽화 속 인물들은 고구려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했던 바레의 역동적인 모습을 증명합니다. 1000년 전 바레인들은 이 벽화를 통해 자신들이 구축한 찬란하고 개방적인 문화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덤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벽화 속 인물들 중 당당한 무사와 세련된 여인 중 누구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신가요? 바레인의 생생한 얼굴을 마주하며 느끼신 솔직한 감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공주의 무덤에서 발견된 묘지석에는 공통으로 기록된 놀라운 칭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문왕을 대응보력 효감금 윤성법대왕이라 부르며 최고의 예우를 갖춘 점입니다. 이 길고 화려한 명칭은 당시 문왕이 단순히 한 지역의 통치자가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였음을 상징합니다. 묘지석에 새겨진 기록들은 공주들의 죽음 앞에 마주했던 바레 황실의 슬픔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문왕은 사랑하는 딸들이 죽자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깊은 탄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궁궐 안의 음악을 모두 금지하며 아버지로서의 애끓는 심정을 온 나라에 표현했습니다. 특히 정효공주의 묘지석에는 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비로소 장사를 지냈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는 바레 황실이 유교적인 3년상 제도를 엄격히 준수할 만큼 높은 문화 수준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금지옥엽 같던 딸을 차마 흙 속에 쉽게 묻지 못했던 아버지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차가운 글자들 속에는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뜨거운 부성애와 제국의 위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레의 무덤은 단순한 유적을 넘어 한 시대의 찬란한 통치 체제와 인간적인 감정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사의 보고입니다. 정혜공주 무덤에서 발견된 돌사자상은 바레 예술의 정수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힘차게 가슴을 펴고 앉아있는 사자의 모습에서는 당시 바레인들이 품었던 기계와 용맹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사자상은 고구려 석조 예술의 강인한 풍모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세밀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금방이라도 포효할 듯 근육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은 바레 장인들의 놀라운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단순한 조각을 넘어 근육의 양감과 발톱의 날카로움까지 표현한 솜씨는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예술적 완성도는 바레가
단순히 무력만 앞세운 나라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작은 돌사자상 하나에는 문화와 예술이 찬란하게 꽃핀 해동성국, 발해의 진면목이 깃들어 있습니다. 발해인들은 돌을 깎아내는 정성만큼이나 자신들의 제국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이 유물은 척박한 만주 땅에서 발해가 일궈낸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결국 돌사자상은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우리에게 발해에 멈추지 않는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강인한 고구려의 혼과 섬세한 예술혼이 결합한 이 걸작은 발해 역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이 작지만 당당한 사자의 눈빛에서 잊혔던 제국의 위대한 숨결을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두 공주의 무덤은 발견 당시 이미 안타깝게도 도굴된 상태였습니다. 묘지석에 기록되었던 화려한 부장품들과 눈부신 금관은 모두 자취를 감추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굴꾼들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워 버려두고 간 묘지석과 벽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황금보다 귀한 역사의 진실을 생생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라진 금관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무덤 속에 끝까지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발해의 정신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고구려의 기상을 지키며 국제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그들의 의지는 유물 곳곳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역사는 이제 단순한 지식을 넘어 인생의 깊은 성찰로 다가옵니다. 발해 공주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며 우리 역시 삶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역경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발해인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빛나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비록 무덤은 비어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자부심과 사랑은 천년을 지나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안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 밖으로 걸어나와 발해가 꿈꿨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들이 남긴 생생한 기록과 예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찬란한 뿌리이자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잊혔던 제국 발해는 이제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오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정효공주의 무덤은 벽돌을 정교하게 쌓아 만든 전탄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 만주 벌판에서 흙을 구워 일정한 크기의 벽돌을 생산하는 것은 엄청난 첨단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새겨진 무늬들은 발해만의 독창적이고 섬세한 예술미를 잘 보여줍니다. 이 무덤의 진정한 가치는 외양과 내면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벽돌 무덤이지만 내부는 고구려의 전통적인 돌박 무덤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는 발해가 여러 문화를 받아들여 새롭게 재창조하는 동북아시아의 문화 용광로였음을 입증합니다. 무덤 벽면을 장식한 벽화 속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해 궁중에서 화려한 음악과 무용이 일상적으로 펼쳐졌던 수준 높은 삶의 현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발해인들은 풍요로운 예술을 즐기며 제국의 품격을 높여나갔던 것입니다. 발해는 비록 동방의 끝에 위치했으나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했습니다. 고구려의 뿌리 위에 이국의 세련미를 더한 발해의 문화는 오늘날 우리에게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제국의 기상을 전해줍니다. 이 위대한 문화적 유산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발해가 진정한 해동성국이었음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구조 속에 새겨진 고구려의 흔적은 발해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구려식 모주림 천장과 온돌 구조는 타양에서도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정신적 이정표였습니다. 발해인들은 낯선 만주 벌판에서도 조상들이 남긴 삶의 방식을 무덤 속에 고스란히 재현해 놓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발해는 당나라의 세련된 전탑 양식을 받아들이면서도 내부 구조만큼은 조상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외래 문화를 유연하게 수용하되 자신의 뿌리는 절대 잃지 않으려 했던 발해인의 주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겉모습의 화려함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융합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발해인의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옴고지신의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발해는 고구려라는 깊은 뿌리가 있었기에 광활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전통은 거친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제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공주의 무덤은 우리에게 정체성이란 무엇인지를 묵직한 울림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발해의 정신은 1000년 뒤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 속에 새겨진 고구려의 숨결을 통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두 공주의 무덤이 발견된 지역은 발해의 두 번째 수도였던 중경 현덕부 인근입니다. 이곳은 발해가 영토를 넓히고 국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던 시기에 핵심적인 장소였습니다. 당시 발해는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제국의 기틀을 다지며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황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주들의 무덤 주변으로는 수많은 귀족의 무덤이 함께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묘역의 형성은 발해 지배층이 강력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무덤의 배치와 크기는 당시 발해 사회가 가졌던 엄격한 위계 질서와 통치 구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들은 기록이 턱없이 부족한 발해사 연구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헌에 다 담기지 못한 제국의 세밀한 모습들이 유물과 유적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에서 발굴된 생생한 증거들은 안개에 쌓여 있던 발해의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해주는 소중한 열쇠가 됩니다. 결국 중경 현덕부의 무덤군은 발해가 단순한 부족 국가를 넘어 완벽한 국가 체계를 갖춘 대제국이었음을 증명합니다. 1000년 전의 땅은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그날의 위용과 질서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적들을 통해 비로소 발해라는 거대한 역사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정효공주의 무덤 상부에는 원래 죽은 이의 넋을 기리는 웅장한 무덤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던 발해인들의 깊은 불교적 신앙심을 보여줍니다. 발해는 불교를 숭상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는 정신적 지주로 삼았습니다. 무덤 위에 탑을 쌓는 방식은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유행하던 가장 앞선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발해는 이러한 국제적 트렌드를 단순히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미감으로 재해석해 완성했습니다. 이 거대한 탑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웅장하여 발해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세월의 풍파 속에 탑의 실체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만으로도 발해 건축의 화려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벽돌과 견고한 기초는 대제국 발해가 가졌던 뛰어난 건축 기술력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터를 통해 발해의 하늘을 수놓았을 찬란한 건축미를 다시금 머릿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결국 사라진 무덤탑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발해인이 꿈꿨던 이상향과 제국의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땅속의 무덤과 지상의 탑이 조화를 이룬 이 구조는 발해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증명하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터 위에서 1000년 전 발해가 뿜어냈던 압도적인 위용과 신성한 기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묘지석에 정교하게 새겨진 역법과 문장들은 발해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특히 대응과
보력이라는 연호는 당나라의 시간체계에서 벗어나 발해만의 독자적인 시간을 살았다는 주권의 상징입니다. 이는 발해가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 여겼던 당당한 기상을 보여줍니다. 황제의 딸로서 공주들이 누렸던 높은 지위와 격조 있는 예우는 발해가 여성을 존중했던 세련된 사회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묘지석 곳곳은 공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적인 문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발해 문학이 도달했던 높은 수준과 지적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비석 위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에는 문화를 소중히 여겼던 발해인들의 정성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발해는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칼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문과 예술을 숭상하는 붓의 힘 또한 강력하게 키워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이러한 저력은 발해가 거친 만주 벌판에서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묘지석은 발해가 단순한 무력 국가가 아닌 고도의 문명을 구가했던 진정한 문화 강국이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의 문장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발해의 정신이 얼마나 깊고 찬란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통해 잊혔던 대제국의 지적인 숨결과 조우하며 우리 역사의 폭을 한층 더 넓혀가게 됩니다. 우리는 두 공주의 무덤을 마주하며 발해인이 꿈꾸었던 영원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벽화 속 인물들이 입은 옷의 주름 하나까지 정성을 다해 그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 세상에서도 발해의 찬란한 영광이 끊임없이 계속되길 바랐던 간절한 염원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공주들의 무덤은 단순히 죽음을 기리는 공간을 넘어 발해의 비전과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낸 타임캡슐입니다. 그 안에는 고구려를 향한 맹세와 제국의 자부심, 그리고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박제되어 있습니다. 1000년 전 발해인들이 흙 속에 묻어두었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되 당당한 기상으로 세계와 마주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발해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타 문화를 포용할 줄 아는 열린 제국이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며 쏟아져 나온 빛은 이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우리의 역사의식을 밝히는 소중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등불을 따라 잊혔던 대제국 발해의 발자취를 온전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공주들이 남긴 생생한 흔적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든든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1000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 곁으로 다가온 발해는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자부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발해 공주들의 무덤은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풀지 못한 수많은 역사적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만주 벌판 아래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들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잊힌 제국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수록 발해의 시간은 안개를 걷고 우리 곁으로 더욱 생생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정예공주와 정효공주의 묘지석은 발해가 결코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음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해가 대륙을 호령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명을 일궈낸 역사의 당당한 주역이었음을 외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며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있던 유물들은 이제 우리에게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일깨워줍니다. 고구려의 기상을 지키면서도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던 발해인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이 무덤들을 통해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발해의 진짜 얼굴을 찾아가는 이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밝혀질 기록들은 우리 역사의 지평을 더욱 넓고 풍성하게 넓혀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발에는 더 이상 사라진 제국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자부심이자 살아있는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혜갑부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역사에 숨겨진 지혜와 감동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발해의 또 다른 미스터리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지혜갑부의 다음 역사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